안녕하세요. 파이코인TV입니다. 오늘 2022년도 11월 12일입니다. 자, 코인 시장 굉장히 좋지 않고요. 앞으로 조금 더 하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오늘 제가 이 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제 생각에 대해서도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보고 가고요. 시가총액 8,560억 달러,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24시간 기준으로 3.6%, 비트코인 점유율 36.5%, 이더리움 점유율 16.5%, 둘 다 빠졌어요. 둘 다 빠졌고, 그러면 여기 빠진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스테이블로 갔거나 혹은 현금으로 갔겠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파이코인과 제가 파이코인 70%,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거의 한 25%, 그 다음에 한 5%는 자코인, 이렇게 제가 현재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손해를 많이 봤죠.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NFT 역시도 싹 다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솔라나는 제가 솔라나도 NFT가 여러 개 있는데 비싼 건 다 팔았고, 저는 좀 탈출을 한 상황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 7% 빠졌고, 이더리움 2.2% 조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더니 다시 빠지고요.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은 둘 다 20%가 넘게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근데 저는 아직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솔라나 한번 볼까요? 솔라나 어디 갔냐? 와, 시가총액이 솔라나도 16위로 밀렸어요. 항상 그래도 10등 안에는 있었는데 시가총액이 많이 증발했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24시간 기준으로 25% 빠졌어요. 일주일 동안 50%가 빠졌습니다.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을 하잖아요. 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채굴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스테이킹 수익을 준단 말이죠. 이 발행량도 무한이고. 근데 이제 조금 시장에 공포가 오고, 알라메다에서 솔라나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공포가 더 오는 거죠. 그래서 솔라나가 락이 계속 풀리면서 지금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많은 물량이 나올 것 같아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도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BUSD 이걸로 바꿔놨어요. 스테이블 코인. 제가 바이낸스를 이용을 하니까 바이낸스 이용하고, 국내 거래소는 아예 이용을 안 해요. 업비트랑 뭐 코인은 하나도 이용 안 하고 바이낸스만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BUSD 코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안정적인 1달러의 패깅이 항상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이에요. 요거나 뭐 USD 코인이나 테더. 바이낸스에서는 이제 USD 코인이 빠졌으니까 테더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솔라나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파이코인 한번 볼까요? 24시간 기준으로 3.5%, 일주일 동안 17.4%. 그나마 좀 덜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코인도 많이 빠졌고, FTX 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FTX 코인들을 보게 되면, 와우, 지금 4불도 빠졌고 3불도 빠졌고 지금 2달러 68센트 하고 있거든요. 24시간 기준으로 40%.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 한 3일이죠? 3일에 걸쳐서 거의 90%가 빠졌는데, 저는 이게 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오늘 이제 뉴스에서 얘기를 할 건데, 바이낸스도 이제 거절을 했거든요. 인수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도 이게 2불이 아니고 1불 이하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왜냐면 이 FTX에서 가입도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출금은 안 되고, 지금도 가입도 막혔죠. 그리고 빗썸 업비트에서도 FTX로 원래 출금이 됐는데 지금 출금 또 막아놨죠. 왜냐면 고객 자산을 또 보호를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입니다. FTX 때문에 이렇게 큰 거래소나 이런 큰 투자업체가 무너져 버리면 코인 시장 전체가 휘청휘청거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이 코인 투자는 항상 정말로 한 30% 이상은, 진짜 30% 이상은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달러 코인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충분히 관망을 할 수 있으니까. 제 주위에 계신 분,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스테이블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많이 매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진짜 돈을 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고, 한 10% 있나 자산에. 저도 굉장히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보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인데, 이제 FTX를 조사를 합니다. 미국 법무부도 하고, CFTC, 그 다음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 다음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법무부까지 포함해서 FTX를 조사를 하겠다. 법무부는 사기 범죄 등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등 관할 업무에 다소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진짜 FTX가 진짜로 파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답이 있을까? 지금 현재 이 코인 시장에서 정말로 5조, 6조 정도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큰 기관이 있을까요? 5조에서 6조? 그 한 30억, 40억, 50억 달러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정말 큰 돈이고, 바이낸스에서 FTX 인수를 거래하기 위해 손을 뗐다. 어떻게 보면 저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바이낸스 이 창풍자어 이 사람이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똑똑하냐면, 지금 현재 바이낸스 거래소에 그래도 조금 대항마였던 거래소가 FTX였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입되어 있는 데가 FTX입니다. 20대, 30대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죠. 근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바이낸스 CEO가 어떻게 보면은 이 FTX를 통해서 좀 조용히 진행을 할 수도 있었는데, 좀 수면 위로 더 드러나게끔 해서 정말 큰 공포를 일단 가지고 온 주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FTX 죽이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새드데이입니다. 새드데이, 슬픈 날.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다. 트라이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는 인수를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지금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문제도 많이 있죠. 여기 보시면 바이낸스 대변인이 기업 실사와 잘못된 고객 자금 처리 및 미국 기관 조사 의혹에 대한 최신 뉴스 보도를 통해 우리는 FTX를 잠재적인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당연하죠. 이런 리스크까지 얻으면서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실리를 또 챙기고 있죠. 바이낸스는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고객돈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이번에 확실하게 더 심어줬죠. 앞으로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좀 더 굳건하게 1위 자리를 지켜내지 않을까. 물론 그전에도 1위였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또 저스틴 선, 트론, 이분도 아주 그냥 입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FTX를 위한 통합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려고 FTX CEO랑 얘기를 하는 중인가 봐요. 근데 뭐 자세한 거는 뭐 나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은 정말 공포가 있는 코인 시장이다. 좀 더 떨어질 것 같다. 한번 살짝 올려준 다음에 저는 한 번 더 굉장히 곤두박질 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산을 좀 안정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바꿔놨고요. 여러분들도 코인 많이 가지고 계시면 뭐 손해 봤으면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시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또 관망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코인 뉴스 가지고 왔고요. 파일코인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업이 드디어
2,000군데가 넘었습니다. 기업 참여가 2,000군데가 넘었고요. 24시간 동안 기업 데이터 약 400테라 정도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뭐 승인 많이 받지는 않았고요. 적게 받았는데, 오늘 이제 파이코인 대시보드를 이렇게 딱 보는데 한 가지 큰 변화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기 1등부터 20등까지 한번 볼게요. 1등부터 20등까지 있었는데 원래는 이 페타바이트가 훨씬 더 높았어요. 거의 150페타였거든요. 거의 다 한 20에서 30페타 정도씩 빠졌습니다. 예, 페타바이트가 여기는 한 10페타 정도 빠졌고, 왜 그러냐면 그 섹터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섹터라는 게 존재하고 1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실링을 하거나 재실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재실링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중국 업체들인데 1등, 2등이 같은 업체예요. 그리고 뭐 3, 4등이 같은 업체고 막 그럴 거예요. 아마도 중국 업체들인데 손해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파이콘 20만원일 때 실링을 했으니까 손해를 정말 많이 봤고, 심지어 여기는 기업 데이터도 아예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1등부터 20등까지는 기업 데이터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채굴 파워가 좀 낮아졌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미가 없냐면, 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고 가짜 데이터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채굴에 대한 효율이 없습니다. 진짜 채굴 효율이 안 나와요. 전기세 유지하는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드디스크가 너무 비싸고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다 미국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효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 채굴 업체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아주 잘 진행 중에 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코인 시장 전체 지금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또 이 시기가 지나면 영원한 하락은 없고 또 영원한 상승도 없기 때문에 잘 버텨서 꼭 우리가 수익권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